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뉴스 한번 쳐보게 되면 진짜 뭐 거의 도배할 정도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만 나오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또 월요일 날 매도해야 될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 반도체 종목들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의 흐름도 안 좋아졌는데, 삼성전자 매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뉴스 나오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 삼성전자 파업 고집 안돼, 긴급 조정권, 모든 수단 강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실패할 수 있다, 협상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재용 보시게 되면 모두 한 몸 지금은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갈 때 이 뭐냐면 협상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오너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란 전쟁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 실제로 야, 그러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확산되게 되면 주가 더 빠질까? 라고 생각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타점 잡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실제로 타점을 잡았던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여길 뚫어낸 상태에서 이 부분에나 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여러분들은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과거 30년 동안 노조 파업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기업들이 실제로 협상안에 대한 부분에서 좋았던 결과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죠. 이게 영업이익률로 직관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노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시하는 바로 협상안보다 더 다운돼서 나중에 제시한다고요.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알고 있어요. 이미 사례를 통해서 토대로 해서. 왜 그러냐면 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금 기록했잖아요. 근데 만일에 파업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거를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에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장은 돌아갈 수 있게끔 맞아요. 인력은 남겨둔 상태에서 일정 부분만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56만 원짜리 보고서를 지금 주말 사이에 보고서 냈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한번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일에 저는 이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분명히 상승에 대한 반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함정인 근거를 딱 두 가지만 제시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물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가 뭐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만 3 뭐죠 이거? 6조 3천억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매수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선물 매도, 시장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외국인의 의지가 바로 3시 45분, 4시 7분에 순매수로 전환됐죠. 이 뜻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뜻이죠. 코스피 지수를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완벽한 급락으로는 이끌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코스피 지수 지금 9,7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올리지 않고서는 9,7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요 8,000포인트 딱 넘어선 선에서 다시 밀려 들어갈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밀려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근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근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하나 드릴 거고요. 두 가지의 가정의 시나리오도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자, 우리는 현재의 기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기회 또는 절대 여러분들 매도하면 안 돼요. 매도 금지. 좋아요. 이게 좋네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유자분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적어주시고 신규 매수 타이밍이 잡으신 분들은 기회라고 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 실제로 급락했나요? 아니면 맞아요.
약보합으로 끝난다. 약보합으로 끝났죠. 이게 무슨 뜻일까? 코스피 지수가 만일에 급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이게 분명 한 3, 4% 정도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나스닥 지표가 조정을 받았죠. 국채 금리 상승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3거래일 동안 하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엔비디아죠. 이게 지금 아마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목요일 날 새벽이죠. 자,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4.4% 급락을 하면서 사실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든 게 사실이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시진핑 둘이 이제 정상회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기대감에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기대했던 부분이 나오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죠? 맞아요. 봉쇄하는 거에 대한 부분. 여기에 이제 같이 뭘 한다? 맞아요. 요거 반대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라. 동조해라. 거기서 동의는 안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 부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진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밀렸던 이유 뭐죠?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 시장이 밀렸다고 해서 단연컨대 우리 시장이 급락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맞아요. 그 HBM 구형 HBM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했다가 풀어줬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맞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도 실적 발표가 수요일에 예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이 맞아요. 국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급락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악재라도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노조 협상이 조금 이제 지연되면서 여러분들이 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고가 가는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 요것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볼게요. 어떠한 전략이라는 걸 꼭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해지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자요 팔아요. 그죠? 또 팔아요. 다시 사요. 그죠? 팔아요. 다시 사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니 고점에서 매수 들어오고 또 뭐 먹는 것도 없는데 팔고 아니 이들 제대로 수익이나 내는 겁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공매도 쳤던 물량을 최대한 싸게끔 상환하는 거죠. 이게 대차거래. 근데 최근 이틀 동안 시장의 불안전성, 노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대차거래가 좀 늘어나 있잖아요. 이걸 지금 공매도로 직결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들어와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죠. 최대한 싼 값에 주가가 뻔히 올라갈 걸 알고 있지만 싼 값에 상환하는 게 1번 목적이고요. 두 번째 뭘까? 그쵸. 코스피 시장을 무엇이다? 좌지우지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놀겠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 봐야 돼. 외국인들은요. 실제로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수익을 냅니다. 즉 잡아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도 이들은 수익을 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만일에 시장을 위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주식을 매수하겠죠. 큰 물량을.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적은 물량만 매수한다. 그리고 향후에 조금 시장에 좀 불안전성이 나오는가 노조 이야기 좀 안 좋게 나오면 판다. 그리고 주가를 최대한 뭐죠? 끌어내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들이 선물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주식은 손실이 났지 하더라도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금을 얻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지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다? 수익을 내는 구조는 없을까? 그게 바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반대로요. 반대로.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죠? 근데 수익을 내고 싶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될까?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시장의 반등. 여기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잡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해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지를 할 수는 없을까? 있죠. 아니요. 파생 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막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주 전략 꼭 이렇게 하세요. 사고 팔고 하면서도 뭐죠? 부담감이 없죠. 팔 때도 마음대로, 살 때도 마음대로.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건 불가할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나가는데 오늘 영상 끊으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걸요? 제가 첨부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자, 반도체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다. 그쵸? 맞죠? 근데 지금 신고가 치고 있죠. 제가 분명 삼성전자 보유하는 과정에 소부장들 하나씩 체크해야 된다 했죠. 사피 반도체. 지금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부근 때 진입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리고 SAMT.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결국은 잘 보세요. 뭔가 공통점이라는 걸 우리 찾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신고가 가는 기업들의 흐름을 잘 보세요. 봐봐요. 그리고 삼지전자 볼게요. 신고가. 그리고 미래 반도체. 그렇네. 삼성전자 주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형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사상 신고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사실 이 노조 협상이라는 부분이 한 번에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통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요. 대부분 대형주를 보유할 때 어차피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인 소재, 부품, 장비 회사의 뭐죠? 종목들을 한 종목씩은 최소한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편입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면 평단가 자체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제일 싸다. 삼성전자를 보유한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끄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무엇을 한다? 이 100조 원이 넘는 자산운용사들은 한 종목씩을 픽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눌려 들어가는 과정. 즉 시장이 조정받든 시장이 급락하든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로 소부장 관련주로 이렇게 신고가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만일에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은 많이 급등을 했을까요? 뭐죠?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로봇 관련주죠. 로보스타. 이 로보스타라는 기업은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LG전자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두산이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 LG전자가 오르고 그죠?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어차피 또 향후에 이런 재계에서 산업계에서 결국은 삼성전자 파업이 이게 너무 데미지가 컸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최대한 로봇, 그죠? 자동화 로봇, 협동 로봇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도입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뭐죠?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를 이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소부장 관련주 일부의 뭐죠? 편입 전략을 구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죠. 왜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삼성전자가 바로 무엇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슈가 나오고 파업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이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파업이라는 이슈가 단숨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처럼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이렇게 하면서 해지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을 구사한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의 소재, 부품, 장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전략이죠. 이 전략.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그죠?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편입해야 된다?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죠? 분명히 지금 봐봐요. 삼성전자 눌러둠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막 상한가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마이크로 제가 첨부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목 하나 픽을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어차피 레인보우 로봇의 최대주는 삼성전자고요. 이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하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최대주 이루면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입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즉 우리는요 중기적으로 이 파업이라는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말끔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일단 항상 지나고 보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의 전략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과거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도 자산운용하면서 일정 부분에 가장 이 전략을 잘 짰던 매니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만일에 시장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시장이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즉 코스피 시장이 당분간 지금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박스권 시장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 과연 삼성전자의 파업과 맞물려서 수혜가 될 것인가. 사실 여기서는 로봇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스권 시장 삼성전자의 파업 장기화됐을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황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5월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료를 한번 업데이트 해보는데요. 과거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해당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잘 볼게요. 미리 설명해 드릴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 LG에서 최대주죠. 삼성에서 최대주고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이게 SK에서 최대주예요. SPG, 로보스타, 클로버, 하이젤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봐야 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비교하게 되면 사실 둘 다 많이 올랐어요. 그 로보티즈의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얘를 지금 사야 되냐? 이왕이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첨부해 드리는 종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소부장 기업들 보시게 되면요. 이런 YC라는 기업 아세요 혹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게 되면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올라 있죠. 즉 삼성전자는요. 이런 소부장 기업들의 지분을 꽤나 많이 투자했습니다. 11.7%까지. 사실 지나고 보게 되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한 로봇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찾아본 종목인데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바로 무엇이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처음에 지분을 늘렸을 때는 5%의 지분을 늘렸다가 지금 완전자회사를 편입하면서 40%. 그죠?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거나 다름없죠. 이 해당 기업도 아직 지분 공시만 나오지 않았을 뿐
5% 미만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로봇회사입니다. 결국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에서는 만일에 시장의 분위기가 위로 뻗쳐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위아래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노무라 증권에서 56만 원짜리의 보고서를 이제 써내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힘있게 달려나갈 때만큼 이렇게 가겠지만 당분간 맞아요. 국제 수익률의 상승과 그리고 이란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노사 협의에 대한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 번에 이렇게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구간이 우리가 현명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그 과정에서도 로봇이라고 하는 업종은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옆으로 잡아두는 구간대에서 로봇 업종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가 아는 로보티즈, 그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삼성에서 지금 과정 소부장 관련주의 지분을 편입했던 것처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맞아요. 반영되지 않는 이 종목을 우리가 거래해보는 거. 이거 월봉이에요. 오른 게 없어요. 최소 못해도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종목을 우리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눌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기 투자 여러분들, 장기 투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겹지 않고 그래 삼성전자 아무리 이렇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맞아요. 5%, 10%, 100조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처럼 슈퍼개미처럼 여러분들이 뭐죠? 맞아요.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 종목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거든요. 제가 8시부터도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자, 이쪽으로 삼성전자의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한 즉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조금만 추가 매수하게 되면 바로 뭐죠? 맞아요. 지분 공실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요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 우리가 7만 원대부터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 잡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반도체 종목들 급락 나오게 되면 다 급락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잡아요. 항상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환경만 유치되게 되면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은 힘있게 막 상한가하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첨부해드렸던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나오죠. 결국 뭐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소재, 부품, 장비들 중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중에 오르는 후공정 쪽이 가장 나중에 오르거든요. 그런 종목을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은 어떨까? 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또 추가 편입하는 건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자,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 이왕이면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시간 지나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참여해 있고 실제로 YC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후공정 쪽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익 기울기가 완벽하게 급승할 수밖에 없는 이 기업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현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편입하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도 수익을 낸다.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도 수익을 낸다. 근데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장 끝나서 이들이 포지션이 바꿔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죠? 이런 NX 시장을 통해서 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이런 NX 시장을 통해서 막 추가적으로 급락을 줘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흔들려 버린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라이브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유한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급락 과정에 삼성전자가 뭐죠?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분명 시장에 대한 부분에 하방 경직성을 월요일에 분명히 줄 겁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라이브 참여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그 다음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받았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국채 수익률까지도 상승해 있는 구간에서 시장의 노이즈들이 발생되면서 지금 삼성 파업 이슈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장난질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행동 자체가 실제로 손실 보면서 팔겠다라는 게 아닌 이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이들은 바로 이 선물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결국은 해지 전략을 구사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만일에 노조 파업 이슈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맞아요. 빠른 속도로 종식될 수 있는 부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장기화되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바로 무엇이죠? 맞아요. 삼성 파업 수혜주. 그 중에서도 삼성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을 우리가 편입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한번 내시고 나중에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뭐죠?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거예요. 협상이 빠른 속도로 통과되든 또는 일부의 인력만 남겨둔 상태에서 무엇이다? 일부분의 파업만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런 급락만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한번 팔았다가 다시 달려면 충격을 줘야 되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 들어가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SMAT, 그죠? 삼지전자, 미래반도체처럼 그죠?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두 번째, 왜?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파업이 없으니까. 두 번째,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참여돼 있는데 5% 이하의 지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 로봇 관련주. 요거 우리 한번 편입해보는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걸맞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고요. 제가 이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바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린 지나고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를 항상 갱신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만큼은 슈퍼거미가 돼야 되겠죠. 다음 주 100조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소, 부, 장 그리고요. 맞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분명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편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관련주들을 그들은 분명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뭐죠? 수혜주로 뭐죠? 확산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도 협동 로봇 관련된 쪽을 제가 급등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한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면 꼭 참여하시고요. 자, 3번 제 개인 번호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라는 분들은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 최소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종목 그죠?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유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안교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지나고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